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제1회 모의 문제 중 네 번째인 장부조회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원리 파트의 마지막 문제인 네 번째 장부조회는 출제 범위가 합계잔의 시산표, 일월계표,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은 그렇죠. 상대방 거래처의 코드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현금 출납장, KIFRS 재무상태표, KIFRS 포괄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장부는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찾기 쉬운 쪽에서 찾아서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항수는 6문항이 되겠습니다. 각 2점씩 해서 12점을 획득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은요. 뉴 S 플러스는 답안 수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프로그램 앞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답안 수록이라는 메뉴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을 해갖고 답안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 버튼을 꾹 눌러갖고 저장이 되면 제출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얘는 어디에만? 시험 버전에만 있다.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시험 버전에 답안 작성하실 때는 문자 외에는 숫자만 합니다. 즉, 원표시죠? 한글로 원, 월, 단인, 그리고 서로 이렇게 우리 세 자리마다 컴마 찍잖아요. 이 컴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컴마 이런 것들은 모두 생략해야 돼요. 숫자로만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숫자만 입력. 요거 중요하죠. 소수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에 소수점 입력 가능. 나머지는 모든 부호는 입력하지 않는다. 예시로 보면은 54,200원이 답이에요. 그러면 54200 이렇게 답안을 등록하셔야 되고 소수점이 있다. 그러면 54.251 해서 소수점은 인정. 다만 원표시가 있다든가 컴마가 있다든가 또 여기는 컴마가 있고 원이 있고 여기는 월이 있고 여긴 개가 있고 여기는 건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5,000 이렇게 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만 숫자와 소수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순서대로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5월 31일 가족용 주석이의 재고 수량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31일 현재 가정용 주석이의 재고 수량. 어디 가서 볼까요? 그렇죠. 재고자산 수불부. 재고자산 수불부는 물류관리에 있습니다. 자, 물류관리 탭으로 오시고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있죠? 클릭. 1월부터 5월까지만 조회를 하고요. 가정용 주소 선택하셔도 되고 마하고 엔터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정용 주소에다가 커저를 갖다 놓으시고 5월 31일 현재니까 800개네요. 그래서 답은 800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2기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래요. 그럼 기간을 아셔야 되죠. 그렇죠. 7월부터 9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면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회계 모듈로 오시고요.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클릭. 7월부터 9월 30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세로 불러오기라는 키가 있습니다. 혹시 조회된 게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불러와야 되는지 선택을 하셔서 세로 불러오기 하시면 전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불러옵니다. 즉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매출 전표를 통해서 입력된 사항이 모두 들어오겠죠. 납부세액인지 환급세액인지는 27번 란 차가감 납부할 세액 환급 받을 세액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환급세액이고요. 플러스이면 납부세액입니다. 210만 원이네요. 답은 210만 원. 보기 좋게 컴마로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21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입금의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외상매입금의 발생액이라는 건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니까 그렇죠. 대변에 기록된 금액이 발생액이 되겠죠. 1월부터 6월까지니까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월계표 쪽으로 보겠습니다. 1월계표 또는 계정별 원장 보시면 됩니다. 1월계표, 월계표 쪽에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외상매입금이니까 외상매입금 대변 금액인 1억 4,025만 원이 되겠네요. 자, 답은 1억 4,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 등록할 때는 컴마 다 빼고 숫자로만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기 좋으라고 지금 컴마 찍어 드렸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5월 말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5월 말 현재의 현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 네. 열으셔도 되고요. 현금 출납장 열으셔도 되고 볼 것이 많죠. 편한 대로 보세요. 자, 회계 모듈에 합계 잔액 시산표로 가겠습니다. 5월 말이라 그랬으니까 5월 31일로 조회하셔야 돼요. 현금의 잔액은 2억 7,855만 원이네요. 자, 답은 2억 7,855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컴마를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안 되죠. 다섯 번째 문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 계산서에 표시되는 수익,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회계 탭에 오셔서 KIFRS 재무제표 중 포괄손익 계산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12월 수익, 매출액을 물어봤죠. 2억 9,250만 원이 답입니다. 2억 9,250만 원이 답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입니다. 클릭. 12월 자, 에러 메시지가 나는 이유는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결산을 하고 나서 손익계산서 들어갔다 나오시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열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안 뜹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뜹니다. 시험 보실 때 에러 뜨는 건 상관없어요. 네. 자,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이니까 유동자산인 총금액 8억 819만 7천 원이 되겠네요. 8억 819만 7천 원 이렇게 콤마 찍어서 보기 좋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제1회 모의 문제 중 네 번째 장부조의 6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